자, 이번 이야기는 흑표범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는, 한 빌라에서 가족 전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 흑표범님. 기다렸습니다. 아, 네네네. 잘 아유, 들리세요? 어우, 엄청나게 사운딩이 좋은데요, 이거? 네네네. 아, 아하, 네네. 아, 좀, 긴장이 좀 많이 돼서, 네, 조금, 네, 뭐, 무섭지는 않은데,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겪으셨던 네네. 거 그대로만, 더도 말고 그냥 네,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해주실 네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어떤 한 빌라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아하, 거기서 본인 포함해서 가족분들도 전부 다 같이 겪으셨나요? 네네, 저희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인데, 예. 차근차근 그 영가나 그 영가의 소리를 다 듣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네, 이야기는 30년 전이에요. 네. 네, 제 1991년도 봄이었고요. 예. 제가 봄으로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그 신학기 때는 봄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봄으로 기억을 하고 그 부모님께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겪은 200% 실화입니다. 네, 강조. 200%입니다. 100%가 아니 200%입니다. 그냥 1000%라고 해주세요. 예.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구성이 100%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이야기가 100%고 예. 그 후에 나머지 그 후에 이야기가 또 100%가 들어가서 2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귀족님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성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시다. 네네. 예.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가족분들의 특색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 아버지는 금융회사 과장이셨어요. 예. 그리고 경상도 분이시고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그냥 뭐 어. 집에 오면 밥 못나 씻고 자라. 예. 예. 딱 이 거의 두 마디가 거의 전부셨고 네. 경상도 남독 분은 조금 이제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북독 분이세요. 아, 내륙 지방 분들은 말씀이 더더욱 없으시거든요. 그냥 밥 먹자. 그리고 딱 이런 네, 한마디. 네. 밥 못나 씻고 자라.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 굉장히 과묵하신데 정말 가정적이셨어요. 예. 저희 뭐 아들 둘이라고 하면 정말 다 해주셨거든요. 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셨고 가정적이고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네. 약간 좀 여장부 스타일이세요. 예, 뭐 육성 회장이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아파트 분요 회장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좀 활동적으로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는 이제 친구처럼 되게 친근하게 저희를 기르셨던 것 같아요. 좋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취미가 많으셔갖고, 이 집도 저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한 게, 어머니가 재테크를 하시면서 조금 경매로 조금 그 시세보다 조금 많이 저렴하게 구매한 집이 있거든요. 좀 재미를 보셨구나, 부동산으로. 네네네네네. 그렇게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됐고,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거의 2살 위까지는 거의 친구였어요. 네. 예, 정말 개구장이고 익살스럽고, 조금, 좀 지는 걸 좀 싫어하고 좀 오기가 있어갖고, 좀 동생이나 아니면 뭐 저한테 좀 뭐라고 좀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치고받는 수준?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5학년 형들까지는 거의 뭐, 제가 좀 주무르다시피 했습니다. 예.
예. 그 동생은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저한테. 예. 그리고 제가 하는 거면, 하면은 뭐, 다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예,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경매로 저희가 집을 매입을 했는데, 골목 끝집이었어요. 예. 네, 골목 끝집이었는데, 그때 이제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뭐 다세대 주택이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보통 집들이 지금 뭐 생각해 보시면, 적벽색 건물에 청기화 아니면은 뭐 주황색 그 기와 지붕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내외부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그 당시 못지않게, 뭐 그 당시. 좀 달랐다. 좀, 예. 당시보다는 조금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 그런 그 빌라였고, 다세대 주택이었고, 네. 보시다시피 침실 4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 중간에 2개가 있고, 네. 제 방은 그 현관 입구에서 들어간 침실 2가 제 방이고요. 네. 예, 그 뒤에 제가 그 제 방 옆에 사선으로 치워놓은 게 그게 다락방이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겸용 계단이었어요. 오, 예. 예, 그 나무 계단이에요. 예, 나무 계단이었고, 거기에 문은 없었어요. 왜 계단에 난간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나무 계단이면 좀 찌끄덕 이런 소리가 나는, 삐그덕 막 이렇게. 예, 찌끄덕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나무 계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이 예, 초등학교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국민학교죠, 그때는. 네. 네, 국민학교를 가려고 하면 거의 저희 집을 거의 거쳐서 가는 그런 골목이기 때문에 네. 학교 후에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저희 집에 뭐 많이 놀러 왔었어요. 예. 심지어 제가 이제 뭐 싸움이 나서 뭐 예, 부모님들이 찾아오셔도 저한테 주변에서는 뭐, 저는 촌놈이랑 놀지 말아라, 범이랑 놀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들이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막 싸우고 하면. 그렇죠. 이제 걔네 집 좀 가서 걔네 부모님 만나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머니들이 마음이 돌아서 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네. 뭐 네가 2살 많은데 참고 봐주지. 왜 치고받고 하냐고. 네.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아무튼 네, 그런 식의 집이었고 정말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네. 네, 그 집에 살면서 한 6월 달쯤까지는 거의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7월 말에 이제 장마철이 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 비가 좀 오전에 비가 오고 네. 오후에 비가 오고 비가 오다 그치다 반복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날에 이제 어김없이 저희는 이제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밥 먹고 9시, 10시 사이에는 무조건 소등을 해요. 네. 예, 자자. 이런 식으로. 씻고 불 끄라. 자자. 이런 식으로. 불 끄라. 네. 그렇게 10시쯤 잠이 들었는데, 네.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습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는다고 보고 생활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기억나시죠? 알죠. 뭐, 요즘은 위험해서 못 그러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파트고 빌라고 여느 집도 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자바라 같은 걸 쳤어요. 예. 이렇게 커튼 이제 뭐 이렇게 망사 그런 커튼을 치고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다 네네. 더워서 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들고 새벽 1시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잠이 들었는데 뭔가 제 침실 2가 제 방이었고 제 방이 계단 쪽에 침대가 있었어요. 계단 쪽으로 그 나무 계단 있잖아요. 2층 올라가면 네. 다락방이랑 옥상 올라가는 그 나무 계단에 그 머리 쪽을 두고 창가는 발로 두고 그렇게 침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스르르 하는 중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네. 스르르 하는.
근데 분명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예. 바깥에 창문은 들고 중문은 조그만 한 10분의 2, 아니 8분의, 아니 10대 2 정도 조금 열어놨을 상태인데 네. 분명히 중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뭔가 툭 이런 소리와 함께 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한 10초 뒤에 제 이제 방 바로 옆에 침대 바로 머리맡에 옥상이랑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찌끄덕, 찌끄덕, 찌끄덕. 예. 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 너무 무서워서 딱 깼어요. 깼는데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처음에는 그런 현상을 제가 접했고 두 번째부터는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네. 장마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스르륵 또 중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르륵. 그리고 이제는 검은 물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 예? 네. 사람의 형상은 아닌데 검은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똑같이 처벅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가위 처음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공포스럽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제가 막 일부러 막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잖아요. 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다시 툭툭 찌끄덕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네. 저희는 이제 아침 식사, 아버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 그다음 아버지 돌아오시면 저녁에 이제 또 밥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침 식사 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이래 해서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옆에서 범이가 좀 몸이 허해진갑다.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일 당장 도장에 접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도장에 접수라는 말이 예, 등록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태권도를 다니게 됐는데 예. 그 무서움이 싹 잊혀지는 거 있죠, 돌비님. 예. 아이고야. 무서워도 예. 예, 저는 이제 너무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잃었다는 그런 걸로 막 뭐 이렇게 그런 무서운 게 없었어요. 네. 예. 한동안 조금 잊고 있다가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비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었고 네. 이제 하교를 하고 학원을 갔다가 태권도를 다녀와서 저녁을 먹고 여느 때와 같이 또 잠을 잡니다. 예. 네, 잠을 자는데 인상착의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 또다시 반복이죠. 스르륵 스르륵 중문 열리는 소리와 인상착의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제 약간 검은 약간 흑백의 그런 모습인데 네. 모자를 쓰셨어요. 모자? 예, 그 낚시 모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번거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번거지 모자를 쓰고 그 빨간색 계열의 체크 남방을 입고 예. 그다음 그 멜빵 바지를 입으셨어요. 청색 멜빵 바지. 꼭 미국 그 농부 하면 생각나는 뭐 그런 네, 복장이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분위기에 이제 영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 똑같이 가위에 눌려서 중문을 열고 제 방, 그 문지방을 밟고 저한테 나지막한 목소리로 네. 나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체와. 나가라고? 예. 네. 너무 나직한 목소리로.
어김없이 집안을 살피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요. 예. 찌끄덕 계단을 밟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예.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그때 속셈학원이랑 주산학원, 컴퓨터 학원, 그다음에 태권도를 다 겸하게 된 거예요. 예. 예, 많이 이제 뭐 늘어났네. 3학년이 되니까, 예,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좀 학교에 불타셔갖고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또 아침 식사 때 어머니한테 엄마, 나 너무 무서워서 진짜 못 살겠다. 아, 잠을 못 잔다. 예, 이런 현상이, 나중에는 잠을 자게 돼요. 그 현상이 한 달 정도 비가 오는 날이면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게 정답이다. 네. 내가 아무리 발악하고, 내가 소리를 치려고 해도,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제가 그때 스스로 가위 눌리는 법을 터득을 해요. 예. 가위에 풀리는 법을. 아, 예. 네, 발끝에 쭉 펴서 쥐가 나게끔 하면 나중에 그 상황은 조금 무마가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저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 시달리셨네. 네, 이상하게 그 영가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네. 저는 그 다음날 알 수 없는 그 체했을 때 조금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복통에 시달리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몸이 조금 어디가 안 좋나? 내가 뭐를 잘못 먹었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그렇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저는 그냥 계속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생이랑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숨바꼭질도 하고 네. 다방구, 땅 따먹기 뭐 이런 이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노는 게. 그렇죠. 네. 요즘 뭐 90년생 이후들은 뭐 컴퓨터 아니면 뭐 다른 뭐 스포츠 게임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저희 때는 동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 그 빌라 나오기 전에 입구에 허름한 빌라가 하나 있어요. 네. 저희 골목 여기 앞에 허름한 빌라가 하나가 있는데 예. 그 빌라가 한 300세대 됐던 것 같아요. 한 4동짜리 빌라였으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데 저는 워낙 개구장이었으니까 옥상이랑 옥상을 막 뛰어넘었어요. 안 잡히려고. 네네. 네. 근데 제가 제 동생한테는 지하로 가서 숨어라. 예. 네. 내가 이제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해보면 정말 지하가 정답인 것 같다. 아, 거긴 못 찾는다, 잘. 거긴 못 찾는다. 형은 내가 막 뛰어다닐 수 있고 도망다닐 수 있는데 너는 이제 지하 연탄실이에요, 거기가. 아, 연탄. 네. 연탄실인데 조금 으슥하죠. 이렇게 낮에도 사람들이 잘 가진 않아요. 뭐 네. 아침에 연탄을 떼고 저녁에 이제 6시, 7시에 연탄을 떼는 시스템이잖아요, 옛날에 연탄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술래가 그날 못 찾겠다 깨꼬리 하잖아요. 그쵸. 네. 못 찾겠다 나와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나와 있고 네. 한참 제 동생을 부르시게요. 제 동생을 돌비라고 할게요. 예. 돌비야 나와 못 찾겠으니까 나와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안 나와요. 네. 한동안 나오지 않아갖고 저는 이제 어디 숨었는지 아니까 제가 이제 지하 연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동생이 아무 말을 안 하고 하얗게 질려갖고 나 너무 무서워. 오, 예. 딱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술래인 줄 알았대요. 예. 누군가가 계단으로 저벅저벅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서 자기는 그 연탄실은 뜨거우니까 연탄 그 보일러는 뜨거우니까 연탄 뒤로 숨었대요. 네. 연탄 뒤로 숨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예. 동생한테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똑같은 거네? 예예예. 저랑 제가 겪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형이 장난치지 마라. 어? 너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도 형이랑 같이 태권도 배우려고 너 지금 수작 부리는 거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그러면은 그 남자 인상착의가 어때?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자에다가 동생을 표현을 못해요. 모자에다가 그냥 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었다. 예. 검은 물체인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나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벽 사이로 연기가 사라지듯이 싹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동생 붙잡고 와서 술래잡기 하던 거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은 막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고 아버지가 쉬고 계셨어요. 네네. 이제 아빠 이제 뭐 여기 허벅지를 막 붙잡으면서 아빠 나도 이상한 거 봤어. 형이랑 똑같은 걸 봤어. 라고 동생이 막 울며 불며 막 애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말 무뚝뚝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어머니한테 이제 범이 엄마 그 돌비도 태권도 가고 싶나 보다. 같이 보내라. 몸이 허해졌어. 오늘 저녁 고기 사다가 애들 좀 먹여. 보약도 좀 지주고. 이러고 좀 대수롭지 않게 아버지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네. 그 이후에 동생은 학교를 가는 길에 저랑 항상 갔어요. 예. 골목 그 맞은편에 있는 빌라가 너무 무섭다고. 집에서는 동생은 겪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등하교를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예. 그러다 며칠 뒤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제가 여장부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예, 정말 여장부 같은 분인데 며칠 뒤에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제가 근 3달을 시달렸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고 학원을 갔다가 태권도를 갔다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엄마 너 아까 왜 왔는데 엄마가 부르고 뭐 좀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예. 왜 아무 말 없이 나가냐. 너 분명 들어왔었지. 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랬대요. 너 속셈학원 빠지지 말고 컴퓨터 학원 빠지지 말고 태권도만 가지 말고 학원 다 꼭 다녀와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들어온 기억도 없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저는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은 엄마는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예. 어머니가 이제 전업 주부시다 보니까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도 저랑 이제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중문이 열리는 소리 아. 스르륵 하고 낮에 그 다음 그 계단 올라가는 찌끄덕 이런 소리.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4층 다세대 주택 그 주인이었으니까 집 주인이었으니까 왜 바깥에서 이제 벨을 누르면 인터폰으로 띡 누르면 그 전기로 해서 찌익 하고 그 바깥에 공동 현관문이 열리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네. 바깥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누가 사람이 왔네 하면 인터폰을 띡 누르면 찌익 하고 공동 현관문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인터폰 벨을 인터폰을 누르진 않았는데 몇 차례 이렇게 문이 찌익 하고 열려서 밖을 보면 들어온 사람 인기척은 없고 그리고 옥상에서 발자국이 들리는 소리가 쿵쿵쿵 다락방에 못 박는 소리 오. 탁탁탁 이런 소리를 어머니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며칠 뒤에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저녁 식사 때 예. 저희 가족끼리 저녁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빠 이러이러해서 나도 이런 좀 소리를 듣는데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뭐 아무 일 아니겠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또 그 와중에 뭐 돈 필요하나? 아니, 저는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네. 하신 게, 니도 태권도 네? 학원 가고 싶나? 아 그때 당장 어머니가 접수해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기 예. 어머니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고 예, 아버지가 이제 금융회사에 있다 보니까 예, 예. 보너스가 상당하셨어요. 그치, 그죠. 예,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 하면 또 어머니가 그 소액으로 뭐 이렇게 재테크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도 그냥 엄마한테 돈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그치, 말씀을 그쵸. 하셨던 거고. 근데 예, 시청자분들은, 예. 니도 태권도 학원 가고 싶나? 그래가지고, 예, 돈 필요하냐.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 이제 8월 말쯤이에요. 방학 때 네네네. 이제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저희 아버지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로 타고 택시를 타고 그런 휴양지를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역순으로 이제 올라와서 거의 새벽 1시쯤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돌아와서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돼요. 네. 그 뒤에서 이제 택시 트렁크에서 텐트랑 이제 뭐 코페 이런 집기류들을 다 꺼내고 네네. 저희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을 다 꺼내고 짐을 내려놓고 택시를 보내고 근데 제 동생이 제 팔을 꽉 잡는 거예요. 형, 저기 봐봐. 왜? 그러니까 저희 집 그 계단 그려드렸잖아요. 예. 외부 계단으로 검은 물체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오, 예. 예. 되게 이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한테 아빠 저기 보여? 아빠 저거 도둑 같아. 어. 도둑이 우리 집 올라가나 봐. 근데 아버지도 집을 오래 비웠으니까 예. 휴가철이고 하니까 그때는 진짜 좀도둑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는 뭐 90년도 후반때까지는. 아버지도 이제 큰 소리를 내셨어요. 네. 도착했다. 빨리 올라가서 씻고 자자. 왜냐면 이제 도둑이 저희 집으로 올려다가도 그냥 이제 다시 도망가게끔 하시라고 아버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셨어요. 예. 텐트를 이제 어깨춤에 메고 올라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거실에 텐트를 놓고 동생이랑 저랑 엄마랑 차례로 올라갔는데 예. 현관에 그 우비를 입었을 때 아니면 우산을 털었을 때 물방울이 있잖아요, 바닥에. 아, 예. 그런 물방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 뭐지? 근데 그게 그 다락방 계단 중간까지 물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엄마 이거 좀 봐봐. 이게 뭘까? 저희 휴가철에는 거기에서 휴가지에서 비가 안 왔으니까 예, 예. 아버지는 딱 한마디 또 하세요. 서울에 비가 많이 왔는가 보네. 비가 이제 그 문으로 비가 오면 많이 네. 오면 그 현관문으로 물이 샜다고 아버지는 생각을 하셨고 네네. 그 다음에 지은 지 2년 정도 된 집인데 무슨 시축건물에 이렇게 물이 뚝뚝 새노. 이제 저희 엄마를 부르면서 예. 범이 엄마 여기 바깥에 그 앵글 짜 맞춰라. 계단에 이제 외부 계단이니까 네. 그 외부 계단에 이렇게 앵글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 창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셨어요 또. 네. 네. 근데 희한하게 제 동생이 그 지하 연탄실에서 목격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예, 괴이한 소리를 듣고 저희 가족이 그때 휴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검은 물체와 물방울을 보고 그 이후에 제가 가위가 안 눌리기 시작했어요. 오, 예. 예. 잠깐 좀 꿈을 꾸는 듯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기억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꿈이구나라고 했고 그 뒤에 저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됐어요. 네. 그렇게 지나가고 한 12월 정도가 됐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 정치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저희는 싹 잊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물을 해주시는 거다.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자전거랑 저는 자전거, 동생은 롤러스케이트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사오실 거다라고 잠을 안 자잖아요. 네. 네,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셨어요. 네. 회식을 하셨는데 연말에 이제 92년이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미리 이제 진급 소식을 알게 돼요. 네. 네,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술을 안 드시거든요. 네, 약주를 전혀 안 드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기분이 좋으셨는지 네. 진급하게 되면 뭐 연봉이라든지 보너스도 또 아, 그럼요.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약주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약주를 드시고 새벽 1시쯤 택시를 잡으셨어요. 이 시간대쯤이죠, 지금. 예, 제가 네네. 통화하는 시간. 음. 택시를 타고 아버지 회사가 논현동이었거든요. 예. 예, 서울 논현동이었는데 저희 집은 신땡동이라고 할게요. 신땡동이라고 하면. 예, 신땡동입니다. 우와, 예. 예. 논현동에서 신땡동 거리가 이 시간대 오면 차로 한 20분이면 와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하철이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었어요. 네. 예. 7호선도 없었고 그런 지하철, 대중교통이 그렇게 시스템화가 된 시절이 아닌데 네. 아버지께서 택시를 타시고 오시는 길에 방배동에서 네. 합석을 하게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왜 크리스마스 때는 눈을 기다리는데 그 주에는 비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취한 상태로 그 운전석 뒤쪽에 창문을 기대서 머리를 기대고 계셨대요. 예. 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기사님께서 손님 같은 방향인데 신땡동 땡땡 단지 같은 방향인데 예. 이 손님을 태워도 되겠냐. 저희 아버지도 어차피 좀 과음을 하셨고 어차피 이 지금 합성하신 그 손님이랑 같이 내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방배에서 신림동까지는 약 10분이면 도착을 해요. 네. 10분, 15분 정도 아버지가 푹 주무시고 계셨는데 집에 다다랐을 때 도착했는데 대로변에서 내리셨대요. 네. 땡땡 단지 대로변에 내렸는데 걸어오면 금방이니까. 근데 기사님이 아저씨 손님하고 막 다급하게 막 소리를 지면서 깨우더래요. 오? 예. 저희 아버지 안 일어나니까 의자를 막 치면서 이봐요 다 왔어요 내려보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하는데 다 왔어요 하고 아버지는 일어나셨겠죠? 근데 분명히 방배동에서 네. 같이 합승한 남자가 있지 않았느냐. 예. 거의 너무 이상해서 계속 룸밀러로 보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우비를 입고 아무 말도 아니고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내가 승차하는 것까지 봤는데 분명히 사람인데 이 기사님이 무슨 장난치신 줄 알고. 근데 아버지도 기억이 나니까 내리기 전에 택시료를 지불하고 저희 아버지는 운전석 뒤쪽에 탔는데 네. 그때 이제 택시라고 하면 이런 인조가죽 시트나 가죽 시트가 아니고 벨벳 시트잖아요. 면직물. 아, 맞아. 추억이 예, 있었어. 예. 예. 그래서 내리시기 전에 그 술이 취하셔갖고 시트를 이렇게 그 팔로 디디고 내리셨는데 그 시트가 축축했다는 거예요. 오, 예. 물이 젖은 것 마냥. 예. 근데 이제 비가 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오셔서
방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예. 저는 그때까지 선물을 기다린다고 저는 안 자고 있었어요. 네네. 막 계단을 뛰어 오르시고 문을 닫고 그냥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랑 똑같은 증상을 겪게 돼요. 예. 체한 듯이 어지럽고 위가 좀 쓰리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유 못 먹는 술을 그렇게 먹어서 아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범아, 네가 봤던 그 귀신 인상 차이가 어떻노? 모자를 쓰고요. 아버지가 진짜 존댓말 해드렸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네. 번거지 모자에 그 레드 계열, 붉은 계열 체크 남방에 네. 작업복 같은 그 멜빵 바지에 운동화를 신으셨다. 예. 운동화인데 그때는 제가 운동화로 표현을 했는데 운동화가 아니라 그 안전화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확 하얗게 질리시더니 예. 알았다. 나가봐라. 하시고 회사에 말씀을 하시고 보름 정도 한 1월 중순까지는 계속 알아놓으셨어요. 예. 예.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수소문 해보라고 한 거죠. 네. 이 집에 뭔가 분명히 있다. 나도 겪고 돌비도 겪고 어머니도 겪고 아버지도 아빠도 다 겪었으니까. 예. 모든 게 다 나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예. 이상하니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네. 그 주변에 이제 골목길이니까 한 7, 8가구 동네에 이제 다 문 두들기고 배를 누르면서 물어봤는데 네. 다들 되게 비협조적이시더래요. 예. 아유, 몰라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이제 문을 닫으니까 예. 젊은 부부가 저런 고급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와서 예. 동네 사람들이 조금 시샘을 하나? 아니면 이게 텃세인가?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 달려갔대요. 알아봐 달라. 이 집 좀 알아봐 달라. 전 주인이 네네. 누구였는지 알아봐 달라 하니까 며칠 뒤 그 부동산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예. 어머니가 나가셔서 집에 돌아오시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집에 저희랑 그 가족 구성원이 같았어요. 네. 그 아저씨, 아주머니. 근데 저희는 이제 남자가 둘인데 장성한 딸이 둘이 있었대요. 네. 예. 근데 그 사장님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옥상에서 예. 저희 집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똑같이 금매로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사 후에 저희 집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예정대로 아버지 진급하셔서 회사 잘 다니고 계셨고 네. 저는 그 해에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됐어요. 근데 학교를 가려면 제가 그 집을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전학은 아버지께서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학은 안 가고 그 집 근처에 집을 또 얻어서 이사를 하고 하굣길에 네. 이제 똑같은 시즌이었어요. 8월 비가 조금 오는 제가 방학 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름방학 전에 우연히 하굣길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골목 끝집에 상가집이더라고요. 네. 누군가 돌아가셔서 네. 예전에는 상가 풍습이 뭐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에서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가 살던 집에 사람이 죽었나 봐. 저기 상가집 차려져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이 나게 또 부동산으로 달려가십니다. 예.
이거 조금 나 이분들 만나봐야겠다. 전 사람들 만나봐야 되겠다. 네네. 근데 요즘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쵸. 예전에는 한 달이 건너고 예, 동사무소 지금의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네. 뭐 이래서 이런 이유다라고 하면 알려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 주인 분들을 어렵사리 찾게 돼요. 네. 수송 뒤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그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사장님 즉 제가 그 연가가 작업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 복장을 평소 되게 즐기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원래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목수분으로 성공을 해서 그 방배동에서 택시를 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방배동에서 빌라 그 당시에 이제 서땡마을이라고 아시죠? 아, 설해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그 설해마을 전에 방배동에 고급 빌라들이 들어서게 돼요. 어. 근데 저희 집이 내 외관 인테리어랑 모든 게 다 힘을 썼던 게 그 당시 그 사장님께서 빌라를 지으시면서 네. 그 자재들로 수급을 해서 저희 집을 지었던 거예요. 오, 예.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고급화되어 있던 거예요. 네. 네, 내 외부 인테리어가. 근데 목수로 하고 정말 착실하고 정말 일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성향이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 동업자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예. 사장님께서 그 빌라를 한 6부지를 지으셨대요. 네네. 원청에서는 그 돈을 다 받았는데 같이 동업하셨던 그 오랜 동료이자 동업하셨던 사장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돈을 갖고 잠적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살던 집에 그 사장님 댁에 그 전 집에 빚쟁이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어. 네, 뭐 외주 업체들, 뭐 자재 업체들.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엄청 힘들어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때마다 옥상으로 숨으셨대요. 네네. 예, 그래서 비 오는 날 그 전년도 90년도 가을쯤에 낚시를 하시러 가신다고 나가셨다가 네.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에도 연락이 안 돼서 따님이 옥상을 올라가 보시니까 예. 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 나갔다.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왔는데 그분도 죽어 나갔다. 해서 그 사모님께서 아이고 집에 우리 사장님이 집에 미련을 정말 노력과 그런 거를 다 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 막 살만하니 그런 일을 겪고 미련을 못 버리고 어. 또 빚독 쪽에 시달리다 보니 라고 너무 억울해서 이 집에 머무르는 것 같다 네. 라고 하셨고 그 따님 중에 그 두 따님 중에 장성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예, 결혼하셨던 분이. 예, 그분이 좀 시집을 좀 잘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같이 부모님이랑 살게 되면서 네. 그 집을 다시 매입하셨다고 해요. 네. 결국에는 그 집을 다시 매입을 하신 거네. 네, 그 천도제를 그분께서. 지내고, 네. 두 따님이랑 다시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했는데, 네.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그 동네는 떠났거든요. 네. 10년 전에 재개발을 하게 된대요. 그 오, 집이. 예.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잠깐 1년 정도 살았던 집이 재개발을 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예, 보상금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 그 보상금으로 그 따님이 좀 재력가한테 시집을 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따님이 사연을 다 말씀드리고, 그 보상금 플러스 그 따님분, 그 남편분이랑 해서 그 방배동에 그 빌라, 건설했다는 그 빌라 한 동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야, 예. 예, 그 사모님이
한 동을 매입하게 되고 20년 뒤에 그 빌라가 다시금 설해마을로 발전하게 되면서 또 보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야, 잘 되셨네요, 어떻게 보면. 예, 정말 잘 되셨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알게 되냐면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나 이러이러한 일 옛날에 우리 겪었던 일 내가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싶다 네. 하니까 어머니도 흔쾌히 뭐 그거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었으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그 후에 돌비님한테 제가 방송 참여 후에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그 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런 일들도. 네, 예. 이렇게 좀 영화 같은 진짜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저도 딱 그 극단적인 선택에서 끝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한편으로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괜히 계속 거기에 귀신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네, 그건 뭔가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네. 오늘 흑표범님 이야기가 100%와 200%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던 맞습니다. 이유가 그랬던 네네네. 것 같고, 아 이게 또 그런 결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도 나도 그 태권도를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거기까지는 안 갔네요. 다행히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음, 한 가지는 그 사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연락하시는 게 뭐냐면 네. 저희 어머니가 현직으로 지금 그 동땡동 쪽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세요. 아, 부동산 하시는구나. 그 뒤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셔갖고 네네. 공인중개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연락이 계속 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또 잘하실 것 같아요. 또 어머님 또 이런 쪽 좋아하셨으니까. 네네. 네, 아이고 오늘 흑표범님 또 이렇게 이야기 잘 이렇게 구성 짜주셔가지고 들려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 진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참여하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늦은 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네. 근데 그 가족 전체가 결국에는 모두 소리도 들었고 모습도 봤고 그런 식으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온 가족이 태권도에 가입을 하게 될 뻔한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가는 결국에는 이 집을 지었고 이 집의 안에 애정을 다 쏟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 묶여 있지 않았나, 애정을 또 가졌다 보니까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써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써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한 주택에서 살고 계실 때 실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남자분이셨어요? 이럴 줄 알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센스 있게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어떤 주택에 살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희 어머니가 네. 좀 이상하게 항상 터가 좀 센 곳으로 이사를 항상 다니세요. 네네네. 그게 좀 특이한데, 항상 뭐 어머니가 그 전에 이제 처녀 때도 뭐 원룸 같은 데서 뭐 이제 잠을 자면 그 여자가 나와서 머리 그 상투를 잡는다고 하죠. 상투를 잡고 뱅글뱅글 돌린대요, 저희 어머니를. 예. 약간 근데 그런 좀 터가 센 곳에서 많이 지내셨는데 항상 그런 집에 들어가면 또 잘 돼서 나오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네. 기가 센 사람은 또 잘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도깨비터구나. 네,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2층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할머니,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사를 한 후부터 제가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좀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고 있는데 잠꼬대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죽인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자고 있으면. 예, 예. 자꾸 그런 말을 너무 하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저를 깨우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집이 구조가 저가 2층 주택인데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살았는데 네. 집이 조금 오래돼서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다락방이 있었는데 이제 방 안에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이제 다락방을 지나면 또 옥상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다락방이 있는 문 있는 쪽 그 방에서 자고 있으면 할머니랑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락방이 이제 다 나무로 돼 있어서 그 다락방 쪽에서 그 나무 끼기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예. 네, 그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소름 끼친다. 너무 그 할머니도 저랑 같이 주무시면서도 이제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희는 가톨릭 집안이거든요. 네. 성당을 다니시는데 성수를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뿌리실 때가 있는데 소름이 그렇게 끼치신대요. 그 집. 뿌릴 때마다? 네, 뿌릴 때마다 소름이 엄청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자꾸 이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 집에서 자꾸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1층에 할머니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자꾸 잡동사니를 쌓아놔요. 집에 막 뭐 그냥 가구 같은 것도 계속 그 쌓아놓으시고 뭐 주워와서서? 거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주워가지고 그걸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저것 때문에 재수 없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경험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에서 이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시거든요. 새벽에 이제 보통 한 3시, 4시쯤 집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할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자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늦게 오시니까 열쇠가 없으면은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네. 가정집이 그때 당시엔 집 전화기가 있었으니까 집 전화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가 딱 오길래 받았어요. 새벽 한 3,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엄마가 뭐 써니야 지금 엄마 거의 다 와가니까 문 좀 열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인터폰 같이 네. 생겨가지고 왜 띡 누르면 띡 이렇게 하면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는 그런 식으로 열고 위에 현관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또 제가 기다려요 엄마를. 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다시 전화를 좀 엄마 문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야 될 거야. 문 열어놓으면 도둑 들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엄마가 뭔 소리야 엄마 가게인데 나 가지도 이렇게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가게인데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방금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문 열라며 이러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전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현관문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예. 엄마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현관문을 딱 봤는데 그냥 아직도 좀 덜덜 떨리는데 예, 예. 딱 봤는데 시커먼 게 그 계단 위에 서 있는데 빼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빼꼼 보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기절을 했어요, 제가. 예. 기절을 했는데 그 기절하고 나서 근데 한 10초, 20초도 안 돼서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어나면서 그냥 와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예, 예. 비명을 막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할머니랑 아버지가 다 쫓아 나오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고 너. 근데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횡설수설한 거죠. 전화 와가지고 내가 엄마 응답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받았는데 뭐 어쩌면서 막 얘기하니까 아무도 전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아무도 전화 소리를 못 듣고 저 혼자 듣고 저 혼자 얘기하고 그걸 끊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를.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이게 예. 진짜 제일 무서웠던 경험 중에 하나고요. 와,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폭력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어느 날 또 한 번은 제가 새벽에 한 2, 3시쯤에 저는 이게 살짝 기억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라서 많이 어렸을 네네. 때라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한 번은 새벽에 한 1~2시쯤 그 시간에 중학생은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옥상에 제가 올라가더래요. 네네.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저기를 왜 올라가나 이 시간에 혹시 나쁜 짓을 하나 뭐 이런 아, 이제 뭐 구름 과자. 그런 구름가자라든지 이제 예. 나쁜 짓을 하나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따라 올라온 거예요. 네. 하도 안 내려오길래 따라 올라왔는데 눈이 엄청 오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눈을 맞으면서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그 옥상에. 예? 그냥 쭈그려서 이렇게 그 눈을 맞으면서 그냥 쭈그려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 거기서 뭐 하냐면서 빨리 내려와 막 이러는데 여길 왜 올라왔냐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막 왜 올랐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왜 올라왔냐면서 그러더니 쿵쿵쿵쿵 거리면서 막 자기 방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방에서 이제 제가 물건을 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막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 분노가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근데 그런 아무리- 느낌이구나. 예. 예, 근데 아무리 이게 사춘기라고 해도, 물론 뭐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그 정도로 이렇게 분노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막 물건을 부시고 이러는데, 그냥 저희 할머니나 엄마도 그걸 말릴 생각을 못 하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도 조금 이상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톨릭인데, 그때 예. 이런 말 하면 해도 되나? 구슬을 그렇게 하러 다니셨어요. 아, 그러니까 가톨릭이신데 이제 구슬을 하러 다니셨다. 뭐 이렇게 조상님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멘. 그걸 뭐 이렇게 네. 풀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슬 많이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성모님 상이랑 그 십자가 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두기가 네. 조금 죄송스럽대래요, 엄마가. 그거 보고 있으면, 괜히 내가 국당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여기다 놓기가 조금, 좀 죄송스럽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네. 옥상에 올려놓으셨대요. 어. 옥상 그 다락방에 올려놓으셨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주사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라고 해봤자 그 주무시거나,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네. 그걸 올려놓고 한 번은 술을 드시는데, 집에 오셨는데, 네. 일본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안 왔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 일제 강점기 뭐 이런 거 겪으신 분도 아니고 예. 일본말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일본말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눈 동공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상한 주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근데 저희 할머니는 일제 그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아, 일본어 하실 줄 아시겠다. 예, 할머니가 이게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응, 그걸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뭔 뜻인데? 무슨 뜻인데? 궁금하니까 저도, 무슨 뜻인데? 나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예. 뜻을. 그래서, 그 집이 조금, 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그 할머님이 자꾸 물건을 자꾸 주워오셔서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아버지도 거기서 주무시면서, 이제, 아버지 안방 같은 경우는 창문이 그 머리맡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찬기가 이렇게 계속 머리 위로 찬기가 왔다 갔다 하시길래 아버지가 이제 뭐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여자 머리만 그 창문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더래요. 2층인데. 예. 예, 2층인데 그 여자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바로 눈 감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섭지, 근데. 머리만 왔다 갔다 무서우니까. 거리는데.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집에서 또 가위도 엄청 처음 가위를 눌린 것도 그 집이고, 그리고 뭐 한번 뭐 잘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자고 있는데 그 침대 발 쪽으로는 또 장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이제 가위가 딱 눌렸는데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그 장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롱 안으로? 사람들이 약간 피난 가는 것 같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예. 장롱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때 처음 가위를 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몸은 안 움직이고 아 이게 가위인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찜 같은 거를 이렇게 맨 할머니랑 예.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오.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요겠구나 싶어서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게 가로등 불빛이 그때 저희 그 안방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로등 불빛이 눈을 비추고 있으니까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모양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 앞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얼굴 바로 앞으로 와가지고 그 찬기랑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집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무서운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와. 결국엔 그 집에서 근데 또 잘 돼서 나오기는 했어요. 아니 근데 저 아까 처음 엄마가 전화 왔었고 엄마가 네. 문 열어라고 해서 문 열어놨는데 엄마는 안 온다. 뭔 소리냐. 네. 그래서 네. 딱 봤다 그랬잖아.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때 네. 모습을 다시 한 번만 묘사 정확히 해주시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남자든 그냥 여자든 어떤 느낌?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까만데, 네. 그냥 완전히 까맣고, 그냥 벽이 이렇게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 벽에서 이렇게 빼꼼하는 거예요. 와, 예. 근데 그냥 눈, 코, 입이고 뭐고 다 흐리고 그냥 약간 검은 먼지 느낌? 뭐 검은색이 연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조금 되게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거기 이제 그 밑 1층 사시는 분이 골동품 같은 걸 막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1층에. 네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태양처럼 생긴 거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겁이 되게 많고, 이런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이 좀 이게 가톨릭인데 또 내린굿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저희 이제 고모 뭐 친가 쪽으로 저희가 좀 내린굿 약간 무속 신앙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왜 거울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도 막 이런 게 미신인데 어쨌든 가톨릭에서 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거울 같은 거를. 아, 뭐 누구 뭐 이렇게 그냥 얻어오고 중고물품. 그러니까 가톨릭 근데 이걸 그리고 부쉈어요. 이제 무속 이걸 한 반반씩 그냥 이렇게 믿으시는구나. 예, 반반씩 약간 좋은 이거 것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네. 이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거울을 제가 생각 없이 그거를 집에 가져온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무서운데 내가 분명히 네. 들었는데 이런 거 주워오지 말라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 이쁘니까. 네. 근데 이게 거울이 심지어 약간 푸르스름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또 방에다 두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거울을. 예.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또. 그걸 괜히 책상 밑에다 두고 한 번씩 쳐다보고 막 이러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분명 버리면 되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이상한 일들이.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가 보여도 좀 무시를 해라. 약간 제가 이제 가톨릭을 이렇게 가게 된 이유도 이제 이런 내려오는 무속 신앙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좀 단절시키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 어떤 건지 알겠어요. 누르려고. 그 종교로.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형제가 좀 많아가지고
저만 아니면 되니까. 뭐 러시안 룰렛이야, 뭐야, 이거. 저는 저만 아니면 오. 되거든요. 예.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당이 되실 분들 있잖아요. 진짜 무당이 되실 분들은 무당되는 걸 싫어해요. 좋아하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막 누군가가 이제 지금 그걸 받을까봐 다 덜덜 떨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뭐 언니들 있으니까 굳이 제가 그래서 전체 다가 안 그러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이게 참, 종교는 자유니까, 누가 뭐라 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집에서만 그런 일들을 겪으신 건지, 아니면 써니님 자체가, 일단 좀 귀신이라는 거, 아니면 소리라던 거, 이런 걸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민한 편이어서 가위는 엄청 잘 눌리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걸 가위 같은 거 눌리고 약간 헛것을 살짝 볼 때는 있지만 뭐 이렇게 뚜렷이 보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네. 원래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네. 예를 들어 친구한테 너 아플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진짜 뭐 이렇게 아픈다든지 아프고.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거는 네가 뭐가 보여도 무시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말이 나올 것 같아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수 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사는 집이 좀 힘들어요. 네네. 요즘 사는 집이 제가 지금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는 집이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저도 몸이 되게 아프고 저희 신랑도 갑상선 항진증이 와가지고 아이고야. 엄청 아프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 동생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동생이 와서 저희 집에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동생을 한번 불러가지고 네네. 동생 보고 이제 집에서 자라 혼자 있으니까 이제 신랑도 어디 가고 애기도 이제 어머니께서 데리고 가고 이래갖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네. 네가 좀 와서 자라 이러고 동생이 와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에 도망을 갔어요. 그 동생이? 네, 동생이 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갔어? 그러니까 새벽 4, 5시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데 이러니까 천장에 자고 있는데 천장에 시커먼 게 매달려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예? 천장에 시커먼 형체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더맨처럼 어이구야.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자기를 보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집에서 좀 그런 일도 좀 겪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요즘에 원래 뭐 이렇게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에 조금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뭐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비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보고 있으면은 침대에서 네. 머리를 자꾸 만져요. 누가요? 머리를 제가요? 자꾸 만지고 아니 아니 무엇인가가 자꾸 머리를 만져요. 그리고 뭐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랑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예.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 치면서 화장실 문을 이렇게 문이 통 치면 이렇게 문이 살짝 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 치길래 나는 신랑이 장난치는 줄 알고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왔어 이랬는데 아무도 없고. 예. 근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점점 심해질까? 이게 왜 점점 심해질까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 자꾸 집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시하라고. 근데 써니님 그게 그러니까 막 무시해라 뭐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네. 항상 결국에는 보실 분들은 어떻게든 봐요. 듣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안 들리고 뭐 잠깐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딱 때가 되면 들리거나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영화분들이 그러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때가. 이 집이 조금 사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이게 가위 눌리고 이러니까 한번 예. 물어봤는데
이게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아줌마랑 또 되게 동네 아줌마들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네네네. 할머니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여기가 조금 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치매 걸린 할아버님께서 집을 나가가지고 네. 못 찾아오신 거예요. 집을, 근데 네, 집을 못 찾아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여기서 기다리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또 이 집을 갖고 있는 자손들이 좀 안 좋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얼른 팔았나 봐요, 이 집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집에서 괜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뭔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좀 안 좋게 이렇게 꼬이고 일이 아, 어떤 계속 느낌인지 이러고 알겠다.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집에 있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화선이님을 정말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들고 있죠. 아, 근데 화선이님 보신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아, 그러니까 뭐 차라리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딱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 진짜 뭐 적집을 가든 신부님을 불러오든 뭐든 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오히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만약에 점 보실 돈으로 맛있는 걸 사드시라.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써니님도 어쨌든 귀신이 보인다? 뭐다 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따로 어떻게 막 이거를 돈을 들여서 구술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귀신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귀신을 없애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른 귀신들이 오면 똑같이 귀신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몸이 다 아프고 있어가지고. 네? 몸이 아프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죠. 두 부부가 지금 둘 다 몸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일단은, 이사를 뭐 가시는 거는 이제, 선택이시겠지만, 또 이사라는 게 또 쉬운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죠. 아이고, 오늘 이선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자체가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저. 그 상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잘했나요? 잘하셨고, 그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일본어가 참 궁금하네. 그 뜻이. 또 많이 여운이 남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많이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힘내시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셔서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써니님.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또 기다려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선희님께서 이제 목소리는 좀 밝으시고, 이렇게 많이 웃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지금 말 못할 만큼 힘드신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저희한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느껴지고, 대부분 이런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저희 시들모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 믿어줄까, 누가 내 얘기를 공감이나 해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부 뭐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공감하는 자세를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